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모두가 미국에 살면서 대부분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특히 아플 때 자녀분이나 본인이 아플 때 얼마나 발을 많이 동동 구르셨나요? 많이 걱정되시고 염려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병원 진찰비가 비싸고 검사비도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건강의 악화가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소에 나는 건강한데 굳이 갈 필요 있겠어 하는 그런 요인에는 높은 미국의 의료 비가 한몫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병원비를 최대한 들이지 않고 내 건강을 모니터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시는 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프라이빗하게 이런 밖에 병리과 그런 전공 선생님들이 랩을 하나 설치해서요, 그러니까 랩을 세워서 이렇게 임상 병리라고 하는데 그걸 피 검사 같은 걸 해주잖아요. 소변 검사라든지 모든 의학 검사를 다 해줍니다. 이게 닥터 오더 없이도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 같은 일반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게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 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정말 수십 가지인데 나는 뭘 골라야 하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제 컴퓨터 화면 스크린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오더하면 되고 어떤 걸 오더해야 되며, 그리고 검사 종이를 받으신다면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의미한다.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실제로 피검사 종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검사 결과도 이렇게 해독해 드리고 조언도, 의학적 조언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상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컴퓨터에 인터넷 창을 엽니다.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한번 쳐볼게요. 다시 여기 Walk-in Lab이라고 제가 쳐놨는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온라인, 대부분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이거든요. 결제도 크레딧 카드나 데비트 카드로 하면 되는 건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여러 개 있지만 제가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메이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제가 그냥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Walk-in Lab 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거의 보여드릴게요. 겁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Walk-in Lab, Convenient, Affordable, Confidential.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오더 없이, 프리스크립션 없이 본인이 직접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order your tests online.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오더를 하시면 직접 한번 방문하시면 돼요. Visit a local lab. 여기 이렇게 결제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내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walk-in lab 뜻부터 설명드릴게요. walk-in, 그러니까 예약 없이 방문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원 같은 경우는 다 walk-in 클리닉인 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immediate care 같은 거요. 근데 이거 랩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랩이라는 말은 laboratory, 그러니까 실험실, 즉 이런 무슨 검사를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예약 없이, 그리고 또 의사의 프리스크립션 없이도 그냥 본인이 그냥 걸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번만 피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빠르면 48시간 안에도 get results online, 그러니까 다시 내가 기입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로 검사 결과를 아주 깨끗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요, no doctor's order necessary, confidential results online, lowest price guaranteed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이 밀고 있는 세계 구호예요.
무조건 doctor with a prescription 필요 없고, 그리고 절대적인 비밀이다. 검사 결과는 본인만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 매치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자주 쿠폰도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해요. 여기 보시면 15% off use code 뭐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쿠폰입니다. 이거 하면 15%까지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많지만 들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Get started.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검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엄청 많죠? 몇 개죠? 보자. 4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24가지가 메인 화면에 떠 있네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뭐 allergy, anti-aging, 그러니까 노화, 뭐 autoimmune, 자가면역, 그리고 blood disorder, 혈액의 질병, 그리고 cancer screening, 그러니까 암을 스크린하는 검사, 그리고 당뇨 검사, diabetes, digestive system, 이거 소화기 검사, 그리고 discount panel, 이런 거 있고, 또 drug, alcohol test, exposure, heart, and home tes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호르몬도 있고 임뮤니티 면역도 있고 많습니다. 성병 검사도 있고 간 기능 검사, 정말 많은 카테고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뭘 해야 될지 쉽게 찾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구나, 병리학에서. 그랬는데 한번 보시면요, 여기 Wellness Panel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건강검사라는 뜻입니다. 자, 클릭해 보세요. Wellness Panel 이렇게 쳐보시면, 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Wellness Panel, 그 기본 검사에도 정말 많은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무려 이 카테고리 안에도 무려 20개로 이렇게 상품화 시켜놨습니다. 나는 뭘 골라야 될까요? 가격을 쭉 보세요. 110불, 116, 155, 179, 94, 118, 쭉쭉 379불도 있네요. Extreme Blood Test Panel이라고 하네요. 다 포함된 건가 봐요. 269불짜리도 있고요. 싼 거는 45불짜리도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775불짜리도 있네요.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549불짜리도 있고. 이 중에 내가 뭘 골라야 될까 고민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골라야 되느냐. 굳이 이 회사 거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고르세요. 가격은 무조건 100달러 전후로 꼭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들어가면. 이렇게 45불짜리 아니고요. 보면 봅시다. 지나쳤나? 이겁니다. $95 thing. 95불짜리인데요. Wellness number 2 essential blood test panel 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 complete metabolic panel이라고 하는데 CMP14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뭐 간이든 신장이든 그리고 즉 콩팥이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혈구 검사라든지, 그리고 갑상선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인데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쭉쭉 나오죠. 보시면 신장 검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뇨 검사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 검사, 그리고 전해질 검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방 검사, 리피 패널이라고 하는데 지방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갑상선 검사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전혈, 그러니까 CBC라고 하는데 모든 뭐 적혈구, 백혈구, 뭐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것들을 다 검사해 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본적인 미네랄 수치하고 그 뼈의 건강에 대해서 지표를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95불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메인 화면에 15% 오프 쿠폰이 있었죠. 그거 적용하시면 여기서 또 15% 할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쌀 때는 한 60에서 70불에도 싸게 하기도 하거든요. 좀 쿠폰이 좋은 게 나오면 보통 한 80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오더 없이, 의사의 진찰 없이, 의사의 진찰비 우선 아끼시죠. 두 번째는 이 피검사도 훨씬 거기 병원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디자인 좋게, 그리고 많은 검사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득을 보세요. 훨씬 싸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독해줄, 이걸 검사를 받는데도 물론 normal, abnormal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표시돼서 이게 신장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는 알 수 있지만, 검색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본인이 또 더 전반적인 다른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의사가 해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거를 다 받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로 보내면 된다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1대1로 해독해드리고 전반적으로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샘플이 있네요. 샘플 리포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신 분이라면 이런 피검사 종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게 사기업이라서 그런지 광고 같네.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훨씬 더 정렬 잘 돼 있고 또 많은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넘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검사 받는다 이런 주소도 있고, 전화, 그리고 본인의 이런 정보들, 페이션 디테일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내가 오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검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충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견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까지 기다리기 싫다,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수치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강의는 이 영상은 좀 길어지겠네요. 한번 좀 봐드릴게요. 보시면 chemistry, 이거 그냥 화학 검사라는 소리예요. 전반적인, 이래서 이거를 저희가 blood chem, 그러니까 chem 7, chem 14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모든 화학 전해질 검사라든지 꼭 필요한 검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별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항상 글루코스가 있어요. 글루코스가 한국말로는 포도당, 즉 당 검사입니다. 바로 이게 기본적인 당뇨병의 검사겠죠. 당뇨는 보통 수치가 100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65에서 99. 보통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60에서 99라고 보는데요. 60 이하로 떨어지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러니까 당이 너무 낮아서 어지럽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이게 당뇨병의 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당이 99 이상, 즉 세 자리 100 이상이 되면 100에서 125까지가 전당뇨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숫자는 100에서 125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니까 기억해 두면 좋으시겠네요. 그거를 프리다이어비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프리다이어비티스 하면 그냥 전 당뇨, 즉 당뇨가 오기 직전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 정도였지만 요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하는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들은요, 대부분 메포민이라고 하는 기본 당뇨약을 500mg이니까 500ml짜리를 하루에 한 알 정도는 이렇게 예방적, preventive 차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벌써 전 당뇨만 되더라도. 왜냐하면 전당뇨 자체가 요즘 트렌드는 당뇨랑 거의 동일시 취급이 됩니다. 전당뇨만 떠도 나 당뇨가 있구나 하고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당뇨가 진행되면 굉장히 당뇨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치료하기 까다롭고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을 굉장히 성가시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도 만만치 않고요.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게 어쩌면 당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꼭 하자는 차원에서 이 글루코스 수치는 꼭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00에서 125가 전당뇨. 그러면 한 번쯤은 다이어트랑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장.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피검사를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셨을 때 이 수치가 더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한 번은 방문하셔야 됩니다. 왜? 처방약이 필요하거든요. 메포민이라고 하는 처방약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음 주제도 한번 다룰게요. 다음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또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닥터의 프리스크립션 없이도 오더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거 하나와, 또 이거와 더불어 하나 모르시는 것이, 약값이 굉장히 거의 공짜, 정말 무료에 가까운 돈만 지불하고 커피 한 잔 값만 지불하고 한 달치 약을 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미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약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약간만 해도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 제가 다음 영상 언제 시간 내서 꼭 그 영상도 한번 촬영할게요. 그러면 약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 당뇨 같은 것들은 정말 쌉니다. 공짜예요, 공짜. 한 달치가 비싸봐야 뭐 3, 4불? 거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죠. 그 정도의 돈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한 번은 닥터의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필 말고, 그러니까 한 번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 수치 이거 잘 보십시오. 무조건 두 자리로 떠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uric acid, 이게 바로 요산이라는 건데요. 요산이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kidney function, 즉 신장의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요산이 크게 두 가지로 인체에 쌓입니다. 생기게 되는 건데요. 하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죠? 미국 사람 맥주 엄청 먹는데 이 요산 수치가 통풍이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통풍을 영어로는 gout이라고 그러는데요. gout, G-O-U-T라고 하는 건데 엄지발가락이 퉁퉁 붓고 너무 아파서 응급실 안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응급실 가면 주는 게 바로 에드빌 네알인데 사실 그거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어쨌든 진통제가, 아주 강한 진통제가 필요하고 수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바로 이거 gout이라는 건데요. 이 가웃이 주로 과하게 산화가 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맥주나 치즈나 이런 와인이나 이런 걸 자주 섭취했을 때, 고단백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렇게 가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릭 애시드가 쌓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체가 자연적으로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이 되죠. 특히 프로틴, 단백질이 이렇게 단백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런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죽거나 분해되면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본인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암 환자시라면 키모 하시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 정상세포나 암세포가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포가 죽으면서, 세포가 단백질인데 죽으면서 이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스파이크, 혈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키니 펑션은 이런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키모할 때 유심히 이 수치를 관찰하거든요. 수액도 잘 줘야 되고 약도 잘 써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밑에 쭉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Therapeutic target for gout patient. 여기 gout이라고 적혀 있네요. 통풍 환자와 관련 있는 게 uric acid니까 여기 딱 적어놨네요. 6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BUN, creatinine 이렇게 많죠.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장 수치예요. 콩팥, 우리 노폐물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쓰레기장. 정말 고마운 기관입니다. 노폐물이 쌓여서 암모니아가 쌓이고 이러면 인체 모든 기관이 failure, 기능이 부전이 일어납니다. 망가지고요. 내려 올라가면 간성 혼수 같이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일단 고마운 신장 덕분에 우리가 계속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BUN이라고 하면 이 blood라는 건데요. 혈중에 있는 이거 유리아 수치라는 겁니다. 이런 요산 수치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신장을 통해서 걸러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정상 수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수치를 보고 신장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아티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UN, 크레아티닌 이 두 개의 숫자를 보고 눈대중으로 내 신장의 건강을 대충 의사들이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eGFR이라고 있죠. 이게 E가 estimated,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GFR 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뜻이에요. Glomerular Filtration Rate이라고 하는 건데 신장이 그 보호막과 사구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 해부학적인 건데 이 거름종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구체를 통해서 걸러지건 걸러지고 걸러지면 안 되는 거, 몸에 남아야 되는 거는 도로 채로 걸러내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신장인데 그거에 이제 여과율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GFR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Non-African American, 이거는 또 그리고 African American, 바로 흑인들하고요 비흑인들 간의 수치가 달라요. 흑인들은 여러 가지 수치에 따라서 많이 타 인종들과 좀 구분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 수치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BUN, creatinine 레이쇼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수치를 가지고 계산도 합니다. 어쨌든 신장에 대한 검사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디움,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렇게 나오죠. 여기 4개. 그리고 칼슘, 그리고 포스포러스, 이게 인이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바로 전해질 검사가 되겠네요.
이게 fluid and electrolyte panel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전해질이란 뜻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모든 몸의 세포의 대사는요. 세포들은 전해질의 대사로 펑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근육 그리고 뭐 신경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이런 아니면 칼슘 아니면 이런 것들로 대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하고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런 전해질 덕분입니다. 그래서 소듐은 주로 클로라이드로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소금 같은 거 소듐 클로라이드. 이게 바로 물의 대사, water retention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포의 대사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포타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칼슘하고 인, 포스포러스 보면 이건 바로 뼈의 건강이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할 때 요즘은 프라이머리 케어에서 칼슘을 이렇게 보충제로 오더를 잘 안 해요. 요즘 최근 경향입니다. 바이타민 D만 있어도 햇볕하고 바이타민 D만 있어도 칼슘의 재흡수는 충분히 몸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8.7에서 10.2, 8.5에서 10.5까지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대부분 정상이세요. 그래서 칼슘을 굳이 보충제로까지 섭취할 사람들은 의사의 특별한 스페시픽하게 인스트럭션이 지시사항이 없다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바이타민 D는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칼슘하고 E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틴 있죠. 프로틴 토tal serum. serum이 혈장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피는 혈장이 있고 플라즈마 그리고 이게 혈청이라는 소리입니다. 혈청이 있고요. 혈청은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이렇게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 그리고 혈장, 물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장과 혈청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런 성분들, 중요한 성분들은 대부분 serum, 혈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시해둔 거고 토럴은 전체 양을 말하는 거고 프로틴, 당연히 단백질 양이겠죠.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피 속에 단백질이 없으면요. 주로 혈장 단백질은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에 알부민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면역 단백질이라고 하는 글로뷸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틴, 알부민, 글로뷸린까지가 단백질에 대한 거겠네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체의 기관들, 즉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전반적인 이 사람의 nutrition state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 지금 현재 영양 상태를 총괄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malnutrition, 영양 부족인지, 영양 과잉 상태인지, 아니면 영양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런 걸 보려고 전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total 프로틴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알부민하고 글로뷸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의사들을 위한 수치긴 한데 한번 알려드리자면 알부민은 혈장 단백질이에요. 즉 이렇게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얘기하는데 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또 3차으로 해서 물도 잡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은 절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단백질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밑에 글로뷸린 보이시죠? 글로뷸린은 Ig라고 하는 건데 주로 면역하고 관련된 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IG, immunoglobullin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그래서 면역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면역 단백질도 종류가 한 5개 되거든요. IgG, IgM, IgA, IgE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면역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다 하면 이 글로뷸린 수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피검사 하나 지금 제가 좀 첫 장을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G 레이쇼는 알부민하고 글로뷸린 레이쇼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간 수치 같네요. 빌리루빈이 있죠. 빌리루빈하고 alkaline phosphatase라고 있는데 바로 그리고 LDH, AST, ALT, GGT 여기까지가 다 간 수치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자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이게 높으면요. 이 수치가 0.7이라고 돼 있고 1.2까지로 돼 있는데 정상이 1.2보다 높으면 황달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눈은 건강의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안과에서 가장 먼저 질병을 알 수 있는 곳 중 하나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가 보고 뜨고 이렇게 관찰하는 눈인데, 눈에 바로 간이 이상이 있으면 신호가 눈으로 가요. 바로 황달. 피부가 노랗게 뜨고 눈도 노랗게 변하죠. 대부분 검사해 보면 간에 이상이 있어요. 간이 이상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빌리루빈 수치입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간의 건강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하고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뼈에도 관련합니다. 그래서 간 또는 뼈입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은 간에게 굉장히 특정한 수치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간 또는 뼈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LDH는요, 락테이트, 그러니까 젖산인데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거의 준말인데, 바로 모든 기관들, 대부분 심장, 뭐 뇌, 뭐 근육, 신경, 뭐 키드니, 리버, 그러니까 간, 신장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기관에 데미지가 있으면요, 이 LDH 수치가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non-specific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정한 수치는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어 바로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몸의 어느 기관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LDH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검사에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보면 226까지가 정상이고, 그리고 밑에 AST, ALT가 있죠. 이게 바로 효소 이름이에요. 간에 남아있는 효소. 맨 끝에 T가 transferase라 하는 건데, 전이효소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AS는 aspartate 또는 밑에 AL은 알라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미노 애시드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이하는 효소인데, 간에서 만들어지는 간의 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인체가 모든 외부에 있는 음식이나 약이나 모든 외부 요인을 흡수하면요, 가장 먼저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을요, 인체의 해독 공장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전방어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간 수치를 알려주는 이 효소는 참 중요한데요. 간이 얼마나 지금 일을 해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효소, 즉 굉장히 이 모든 간의 해독작용을 이렇게 촉진시켜주거나 일의 진행상을 알려주는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T, ALT를 보고 내가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간인지 아니면 지방성 간인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수치로 의사들은 판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거의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40, 30이 이렇게 효소로 되어 있는데, AST 수치가 뭐보다 높으면 알코올성이고, 뭐보다 낮으면 뭐 지방성 간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GGT라고 있어요. 이건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펩티데이즈의 준말인데, 이건 간 또는 그리고 담도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담도. 간에서 쓸개즙이라고 만들어요. 간즙, 그쵸? 쓸개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이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간 바로 밑에 숨어 있어요. 주머니 하나가. 그게 바로 담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gallbladder라고 하는 건데, 그 담낭이 굉장히 초록빛이에요. 초록색에다가 이 간에서 만든 소화 효소를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의 두 번째 기관으로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소화 잘 되라고. 지방하고 단백질 섭취했을 때. 그런데 이 GGT라는 것이 바로 이 담도, 담관이라고도 하고 담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담즙이 이렇게 그런 음식을 먹고 딱 쏴질 때, 소장으로 펌프질을 해댈 때 이 담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혹시 거기에 인jury, 부상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염증이 있거나 이렇게 담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간 수치와 더불어서 이 수치가 스피스픽하게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간 또는 담도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복강경으로 들여다봐야지, CT로 들여다봐야지 할 때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여기 IN 나오네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빈혈 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아이언만 나왔네. 아이언은 철분이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보충제로 여성분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빈혈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빈혈의 종류가 iron deficiency anemia라고 하는 겁니다. 철분 부족성 빈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 전 세계 여성들한테 가장 흔한 거예요. 그 외에 뭐 지중해성 빈혈도 있고 뭐 정말 안 좋은 빈혈의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여성들이 빈혈기가 있다면 대부분 이 철분 부족성 빈혈, iron deficiency anemia를 겪고 계십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분들의 감기에 있다면 월경을 하시게 되죠.
그 양에 따라서 뭐 하루에 대부분은 보통 패드를 5개 쓰는데 뭐 많은 사람은 8개, 9개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이언이 부족하겠죠. 왜? 피의 주성분이 바로 아이언이거든요. 철분. 그러니까 피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빈혈기가 있는 겁니다. 어지럽고 식욕도 없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변비기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언 수치를 보는 겁니다. 자, 밑에 리피드이라고 나왔네요. 이제부터는 리피드입니다. 리피드이 뭐냐면 바로 지방이란 소리입니다. 지방. 다음 장에 이제 지방 수치가 딱 나오네요. 이걸 리피 패널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콜레스테롤이 나와요. 그 유명한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에서 중요한 건 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준데 보이시나요? 콜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스테롤입니다. 모든 우리의 세포는요. 인간이나 식물이나 세포는요. 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벽을 유지해주고 세포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랍니다. 그래서 이 스테롤이 없으면 그리고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포는 면역세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역에도 심각한 데미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테롤, 즉 지방은 먹어줘야 돼요. 이 스테롤이 바로 지방성이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섭취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해내는데 여기 리절트 보면 203, 203 나왔죠. 플래그가 떴네요. 이제 빨간 깃발이 떴다는 뜻이거든요. 하이라고 떴어. 대부분 이건 200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 혈중에는 항상 200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뚱뚱하시거나 내가 과다하게 식사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부분 200이 훌쩍 넘으세요. 그러면 이 거대한 지방 덩어리가 세포의 벽을 만들고 세포를 구성하는 데 쓰이고 다 남고 에너지를도 쓰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다. 기본 화학인데요. 탄지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4구사.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램당 탄수화물은 4kcal, 지방은 9kcal, 단백질은 다시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하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거의 2배 이상, 즉 9kcal를 내니까 2배 이상, 2.25배네요. 2.25배의 열량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인데 과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과하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인 게 정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중에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체를 알아봤으니까 콜레스테롤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크게 3가지예요. 중성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중성 콜레스테롤이 바로 중성지방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성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무조건 150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과식을 한다거나 내가 비만이거나, 주로 비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식습관이 주로 과식하거나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가 많으세요. 이거는 과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는 편이야 하면 대부분 여지없이 이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으세요. 150이 정상인데 150까지가 200이 훌쩍 넘고 많으신 분들은 500까지도 가세요. 500 정도 되면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콜레스테롤,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high density, 그러니까 고밀도 라이포프로틴이라고 하는 지질 단백질의 준말이거든요.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밀도가 높다는 말은 부피가 크지 않다는 소리겠죠. 피 속을 돌아다녀도 부피를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이 지질 단백질 하는 거는요, 혈관이나 이런 데 끼어있는 찌꺼기 같은 지방들을 오히려 수거해서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세포의 대사에 쓰이잖아요. 세포로 배달이 됐다가 다 쓰고 남은 잉여물들이 피 속을 둥둥 떠다니거나 세포로부터 잉여물이 남아서 돌아요. 그러면 세포에 가서, 가는 중간에도 그렇고 세포에 가서 잉여한 그런 지방들, 나쁜 지질들을 오히려 간으로 도로 되돌려 보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DL입니다. 그럼 간에 가면 간이 그 나머지 지질 단백질을 처리를 해내거든요. 도로 없애버리거나 어쨌든 대사를 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LDL, LDL이 있죠. 이거는 뭐겠어요? H가 high였으면 밑에 L은 low겠죠. low density, 그러니까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준말입니다. 한마디로 밀도가 낮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뚱뚱하겠죠. 피 속을 돌아다닐 때 엄청나게 거대한 형태로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막을 우려도 있겠죠. HDL과는 반대로 이 LDL은요, 간에 이렇게 오히려 그 간에서 생성돼서 간에서 이런 찌꺼기들을 오히려 혈관이나 이런 데로 갖다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를 길에다 갖다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들을. 그래서 혈관에 막히게 하고, 그리고 혈관벽을 손상 입히게 하고,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심장이나 혈관 건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 질환이 일어나면 심근경색이고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고요. 스트로크이고요. 그리고 꼭 막히지 않더라도 혈관벽이 이렇게 나빠지는, 관상동맥 질환이 아니더라도 혈관이 나빠지는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주로 LDL 수치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LDL은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LDL 수치는 100입니다. 100 이하 두 자리가 떠야 됩니다. LDL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추세예요. 인터넷 보시면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약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올려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로 다른 거,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이나 HDL은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상대적으로 LDL보다는 덜 합니다. 근데 이 LDL은요, 조금만 수치가 높아져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당장 있다, 그러면 이 LDL 수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더 낮게 가능하면 낮게. 하나 빼먹고 있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HDL은요, 주로 이 수치가 40이 정상이거든요. 40 이상이 떠야 돼요.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남자랑 여자랑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보통 뭉뚱그려서 40 이상이 정상인데 좋다고 보는데, 이 HDL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쁜 경우죠. 주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 또는 흡연자들, 두 가지입니다. 흡연하시는 분, 스모커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HDL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흡연이 이런 혈관 건강, 심장 건강에 영향이 있다, 바로 HDL로 알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금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수치 볼게요. 리피 패널 굉장히 중요한 거 봤고, 그 다음 thyroid 나왔네요. 이게 바로 갑상선이라는 뜻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네요. 밑에 보시면 TSH, 그리고 thyroxin이라고 T4, 그리고 T3, 그리고 free thyroxine index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갑상선 패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상선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신가요? 갑상선은 저는 환자들한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다. 갑상선은 정확히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열심히 떼면 어떻게 될까요? 덥죠? 땀이 나죠? 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땀이 나고 심장도 박동이 빨라지고 땀나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실 거예요. 열량이 올라가고 막 대사가 높아지는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hyperthyroidism, 즉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보일러를 껐다고 쳐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추우세요? 추우면 대사가 막 이제 줄어들겠죠. 최대한 몸도 에너지를 아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땀도 나고 그리고 설사도 하는 게 항진증이라면, 갑상선 수치가 낮은 저하증이라면 설사와 반대가 변비죠. 변비가 일어나고 머리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도 빠지고 잘 끊어지고 그리고 어지럽고 에너지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심장도 느리게 뛰고,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정확히 보시면 되니까 보일러로 비유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수치가 TSH라는 건데요. 이게 Thyroid Stimulating Hormone이라고, 이게 바로 호르몬 대사의 첫 번째 호르몬입니다. 자, 우리 기관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호르몬 기관계를 보시면 이게 내분비계라는 건데요. 항상 뇌하수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르몬은 우리 대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첫 번째 신호를 보내고요. 뇌하수체에서 두 번째 신호를 보내서 말단의 기관으로 가서 그 기관이 호르몬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단 기관이라면 여기 갑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머지 뇌하수체랑 그리고 시상하부는 대뇌, 뇌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는 시상하부 호르몬이 바로 TSH인데요. 뇌하수체에서 말하는 게 TSH라는 건데, 이 뇌하수체에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갑상선아,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 네가 호르몬을 더 만들렴 하고 이제 스티뮬레이팅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호르몬 분비를. 그게 바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기능 저하증인지 항진증인지 보는 거거든요. 그 수치를 꼭 볼 때 TSH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T4는 이제 TSH로 인해서 이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니까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 호르몬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최종 형태가 T3, T4인데요. T4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범위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T3도 있고, 그리고 Free Thyroxine Index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thyroid panel, 그러니까 즉 갑상선 패널을 이루고 있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blood panel 나오네요. CBC, platelet 이런 게 나오네요. 맨 끝에 이게 DIFF는 differential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 혈액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 개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BC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Complete Blood Coun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전체 혈액의 카운트 숫자, 즉 혈구의 숫자를 다 카운트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하나 볼게요. WBC는 뭐라고 알고 계시죠? White Blood Cell, 즉 백혈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혈구는 종류가 많아요. 밑에 쭉쭉 달릴 텐데 일단 종류가 많아요.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Fight Infection입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혈구란 뜻입니다. 자, 백혈구는 즉 WBC는 우리 몸이 염증이 났거나 뭐로부터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숫자가 이 정도가 되면 정상이고, RBC는 Red Blood Cell, 즉 적혈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피가 빨간 거 있죠? 그 적혈구. 그게 바로 요겁니다. 낮으면 빈혈이 일어나겠죠. 적혈구들이 이제 요 밑에 이제 혈구 숫자들이 쭉쭉쭉쭉 떠요. 여기까지겠네요. RBC 밑에 이런 게 달리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헤모글로빈이라고 배우셨죠? 적혈구를 딱 보시면 RBC가 적혈구인데 적혈구 보시면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글로빈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올라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딱 자리에 올라가면 이 히모글로빈이 뭘 하느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다가. 모든 우리 인체 대사는 영양도 있어야 되지만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적혈구를 이용하는데 이 산소가 부착되어 가는 것, 즉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쿠팡맨이라 보시면 됩니다. 쿠팡맨. 배달해주는 쿠팡맨. 산소를 배달하는 쿠팡맨, 즉 히모글로빈입니다. 이 히모글로빈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다가 배달을 해줍니다. 산소 왔어요 하고 배달을 해주고, 세포는 대사 과정 중에서 산소를 쓰면 뭐가 남을까요? 찌꺼기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그 히모글로빈에 도로 싣고 돌아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거의 쿠팡맨이라 보시면 돼요. 좋은 걸 배달해주고 찌꺼기를 쓰레기 분리수거하듯이 수거해오는,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밑에 히마토크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적혈구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RBC, 이 적혈구라는 것이 피 속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마토크릿은 여기 보시면 퍼센트, 다른 건 다 단위죠.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 혈구 중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퍼센트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34에서 46.6%가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를 보고 이제 어니미아, 즉 빈혈기를 보는 거예요. 그 외에 MCV, MCH, MCHW, RDW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김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MCV는 이게 셀 corpuscular의 준말인데 어쨌든 이 적혈구의 볼륨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볼륨이 많이 차지하는지, 얼마나 있는지, 피 속에 적혈구 용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리고 요런 것들을 다
이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적혈구의 수치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고, 또 RDW 같은 경우는 이 적혈구들 사이가 혈구들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빈혈기 같은 거, 그러니까 혈액의 질환 중에서 이게 바로 히마톨로지인데, 내과 중에서 혈액 내과가 있죠. 이 혈액 내과는 이런 거 빈혈이나 악성 빈혈이나 종양이나 이런 거 볼 때 꼭 이런 세포를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적혈구나 이런 수치들이 다 균일하게 간격으로 돼 있어요. 크기가 다 똑같거든요. 대부분 똑같아요. 근데 병이 있는 사람들, 혈액에 병이 있는 사람들, 이 혈구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사이즈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이거 pathology, 병리학적 소인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이 RDW가 의사들의 소견으로 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WBC 백혈구랑 RBC는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혈구가 바로 platelet,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뭐죠? 피가 났을 때 여러분 칼에 베어봤죠? 그럼 피가 어느 순간 3분에서 8분, 3분에서 많게는 7, 8분인데 그러면 지혈이 되죠. 그 지혈시켜주는 게 바로 플레이트, 혈소판입니다. 만약에 혈소판이 부족하다면 지혈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피가 빠져나가니까 빈혈이 일어나고, 계속 그걸 방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플레이트는 좋은 겁니다. 응고작용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혈액 안에서, 즉 혈관 안에서 과하게 응고작용이 일어난다면 이게 피딱지가 지는 거거든요. 그럼 혈관을 막겠죠. 그게 바로 혈관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혈소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조금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7만 9천까지 여기는 이렇게 했네요. 보통 45만까지도 정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45만이었거든요. 40에서 45만까지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37만 9천까지를 정상으로 보네요. 어쨌든 낮아도 되니까요. 이 정상 수치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혈구가 끝났다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WBC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걸.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neutrophil부터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neutrophil, 뭐 lymphocyte, monocyte, 뭐 이런 것들. 꽤 많네. 여기까지가 다 이제 WBC 영역이에요. 즉 백혈구 영역. 아까 RBC처럼 이 WBC도 여기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까. 떨어져 있네. 보기 불편하게. 자, 어쨌든 이게 한국말로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호중구라고 하나? 호중구. 이게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건데, 군대 가보신 분이라면 다 제 말을 지금부터 이해하실 거예요. 자, 위병소가 나타나죠. 자, 암고를 대라. 정말 외부인이 출입하면 위병소에 1차적으로 검열을 합니다. 바로 이게 뉴트로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인펙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장 인체 내에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 감염 부위로 달려가서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줘요. 굉장히 활동력이 커요.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뉴트로필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재밌고 귀여운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교육용 자료로. 우리 세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고마운 거다라고 배울 수 있는데,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뉴트로필이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이런 혈구들은 퍼센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림포사이트는 림프구라고 표현하겠네요. 림프구. 림프구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백혈병이 걸리면 림프구성 백혈병이 있죠. 그러면 림프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엄청 줄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보고 이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합니다. 림프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2차적으로 방어선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모노사이트는 단핵구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해요. 강한 면역세포고, 이오시노필은 이제 좀 면역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알러지랑도 관련이 있는, 베이소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혈구들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또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뭐 이렇게 나오고, 뒤에 absolute 달리잖아요. 이게 absolute이라는 건데 절대 수치라는 말이에요. 위에는 여기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얘들이 적혈구, 아까 WBC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퍼센트를 이렇게 말해준 거라면, 밑에는 이제 하나하나를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아까 CBC처럼 카운트라 그랬죠. 카운트를 하나하나 세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양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카운트를 낸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이거 뭐 granulocyte 이런 거는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과립구라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백혈구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보니까 이제 끝났네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려 2장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커버를 다 했네요. 방금 한번 잠깐 복습을 하자면 전체적인 피 검사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포도당 검사, 즉 당 검사부터 요상 검사, 그리고 키드니 검사, 즉 신장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 그리고 지방 검사, 그리고 갑상선 검사, 그리고 전체적인 혈구 검사, 면역세포, 뭐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혈구 검사까지 단순하게 나열해도 7개 이상의 카테고리, 메인 카테고리를 모두 커버해주는 고마운 검사입니다. 웬만한 병원에서 하는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광범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끄고 보시면 여기 95불 적혀 있죠. 제가 한번 마저 밑에 이것도 있네요. Additional information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also known as comprehensive wellness panel. 이제 그렇죠. 이런 검사를 대부분 여기 꼭 워킹 랩 거기서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구글에 치면 대부분 다른 회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름이 다를지언정 Wellness Panel 또는 Comprehensive Wellness Panel 이렇게 막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똑같이 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Comprehensive Wellness, Comprehensive Wellness Panel 또는 Comprehensive Wellness Profile. 뭐가 됐든 다 똑같은 검사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무 회사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환자가 그러면 피 뽑는 날 어떻게 해서 가야 될까? 워킹랩에 patient should be on a stable diet. 그냥 평소대로 드시고요. Ideally, 이상적으로는 for 2 to 3 weeks prior to collection of blood. 그러니까 2, 3주 전부터 그냥 stable 다이어트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안정되게 식사 거르시지 마시고 평소 드시는 대로 드시고 and should fast. 이게 fast가 금식하라는 소리거든요. 금식하는 게 더 좋습니다. For 20 to 14 hours. 그러니까 간밤에 금식 12시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리피 패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피 패널은 굉장히 식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오시는 겁니다. Before collection of the specimen. 그러니까 specimen은 그러니까 피를 뽑기 전에 12시간 금식하세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stop biotin. 비오틴, 바이오틴을 줄이십시오. 이 바이오틴이 비타민 B 중에 하나죠. 비오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피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은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3일 전부터는 혹시 바이오틴을 따로 드시는 분들은 유의하십시오. 그러면 테스트가 하루에서 이틀, 많게는 48시간 안에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메일로 딱 본 걸 보고 출력을 하시든지 그걸 캡처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내 건강이 이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시험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Add to cart. 카트에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갔나? 장바구니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Chesspan was added to your shopping cart.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view cart and checkout. 그죠? 장바구니 보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웰니스 담겨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아까 메인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15% 쿠폰 같은 거 있었죠. 제가 지금 그걸 못 봤는데 아까 이거 영상 끝나시고 꼭 들어가셔서 쿠폰 거기 아까 방법 나와 있어요. 그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치시고 apply 쿠폰 하면 쿠폰 값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5불이 아니라 거기서 할인된 아마 15% 할인하면 한 80불대 초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15불 이렇게 하면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process to checkout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 애드레스 중요하겠죠? 나의 이메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자기 거 적으시고 그러면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register as a customer and patient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걸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로그인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order review까지 쭉 이제 결제하는 billing information 나오고 이제 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choose your lab location 나오죠. 그러면 본인이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웰니스 그 워킹 랩을 안내해 줍니다. 그럼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걸어가셔서 시간 한 10분도 안 걸려요. 잠깐 딱 재시면 이 피 뽑으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번 제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게 바로 피검사였는데, 피검사는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 상태가 어떻구나, 그리고 어떤 질병이 의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전반적인 관점이나 뷰 포인트를 의사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선에서는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피검사를 받더라도 실사 프리스크립션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진찰이 있고, 그리고 의사의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 가서 이거 피검사 결과 때문에 팔로우업해서 와도 의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everything's good, everything's fine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한 거 없네. 이상이 있으면 그때 설명하고. 그게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그거 진찰비만 해도 30불에서 50불 또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해주는 거 없고 그 종이에도 no money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굳이 그걸 위해서 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검사 정도는 이렇게 의사의 오더 없이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그대로 하시면 개인이 여러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같이 하십시오. 같이 가서 하시고 가족 건강 지키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상 신호가 떴다거나 나 좀 더 궁금한데 한번 봐줄 수 있겠냐 하시면 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순서대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상담 최대한 친절하게 하나하나 궁금하신 점 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었는데 시청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콜링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척하지 마시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가시고 좋은 말씀 들으시고 꼭 구원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